예,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 보는 시간이고요.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이후로 국내 대기업들의 이어진 대규모 투자 소식,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다라는 분석도 되는데요. 오늘은 SK그룹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히 듣겠습니다. 네, 지금 각 그룹 내에서 많이 좀 발표를 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SK그룹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2026년까지 5년 동안 247조 원의 그 금액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SK그룹이 5년 단위의 이제 투자 계획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국내 투자는 179조 원, 그다음에 해외 투자는 68조 원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국내 채용 인력도 5만 명을 목표를 제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SK는 이제 미래 먹거리로 이제 세 개 분야를 지금 이제 찍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런 세 개 분야를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142조 정도 이제 투자할 계획이고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관련 분야에도 투자를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친환경 미래 산업인 이제 배터리나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분야도 67조 원 넘는 금액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한 2억 톤 정도 감소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2억 톤이면 그때 당시 감축하는 전 세계 물량의 한 1%를 차지할 만큼 이제 상당히 큰 금액을 물량을 감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외에 2차 전지나 분리막, 수소 관련된 산업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통신 관련 쪽인 이제 디지털 분야에 한 25조 원, 그다음에 신약이나 CDMO를 하고 있는 바이오 분야에 12조 7천억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SK그룹뿐만이 아니라 삼성, 현대, LG, 롯데 등이 윤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신정부 출범에 어떤 시너지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고요. 또 주요 그룹의 투자 소식 함께 전해주시죠. 네, 일단 국내 그룹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게 신정부 출범에 이제 맞물리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제 신정부에서 지금 경제 기조가 민간 주도 성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좀 더 커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렇게 이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도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세제나 아니면 제도 관련된 투자 환경도 좀 개선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대부분이 이제 각 그룹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지금 선정했던 그런 분야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 발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5대 그룹의 이제 전체 투자 규모는 지금 이제 900조가 넘는 어떻게 보면 국내 1년 국가 예산의 한 1.5배 정도 지금 투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여타 이제 기업들도 지금 대규모 투자를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1,000조가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0조 원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러고요. 반도체, 바이오, 신성장 IT 분야에 투자를 이제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63조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전기차나 PVV, 로보틱스, UAM 같은 이렇게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투자가 상당 부분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 같은 경우도 이제 106조 원을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자동차 전장,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바이오, AI 같은 분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롯데 같은 경우도 37조 원 투자를 해서 바이오, 화학, 유통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새롭게 이제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과거에도 이제 대규모 투자안을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연 155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고용도 14만 명을 이제 채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10대 그룹의 투자액 규모는 매년 줄었습니다. 첫 해는 102조 원을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마지막 16년도에는 50조 원을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 감소를 했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좀 작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도 10대 그룹에서 투자 규모를 330조 원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도 19만 명 정도 고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이 투자 계획은 지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 이제 각 그 그룹들에서 대규모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지금 뭐 단순히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이 투자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투자 규모보다는 실제 투자 집행이 관건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기업들 해외에서의 입지도 확고한 상황이다라고 보이는데요. 이번 사업 확대로 인해서 해외 시장에서의 기업 간 경쟁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일단 뭐 각 그룹들의 투자 내역을 보면 다 이제 해외 부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글로벌 공급망 관련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나오고 또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국 방문은 관련돼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주요 첨단 산업의 미국 투자 금액이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전기차,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돼서 미국 내 이제 공장 설비를 증설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발표가 됐고요. 이렇기 때문에 향후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이제 확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 관련된 뭐 매출이 상당 부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 내는 뭐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상당히 한 그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도 뭐 매출이 확대될 수 있는 뭐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투자를 하면서 R&D 관련된 투자도 상당 부분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R&D 투자라는 게 뭐 어쩌면 신성장을 기록할 수 있는 어쩌면 동력을 만드는 그런 이제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R&D 투자를 확대하면서 각 기업들의 이제 갖고 있는 기술력의 차별화를 이끌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들의 경쟁력이 지금보다 좀 강화될 수도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이어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국내 경제나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한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예. 일단 뭐 지금 대부분 지금 투자 금액이 이제 상당히 큰 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이 기존의 이제 회사들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취합하는 그런 형태가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투자한다라기보다는 기존의 장기 계획 내에 있었던 투자 계획을 뭐 이번에 이제 합쳐서 그러니까 그룹별로 모아서 발표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그런 뭐 투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과연 그 금액이나 어떤 투자 방향에 대해서 갈피를 잘 못 잡았었던 그런 그러니까 그룹 내에 계열사의 이제 분야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거는 뭐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런 점은 감안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이제 대기업들의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 정도는 알고는 있지만 투자 금액이나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한다라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조금 몰랐었던 부분이 좀 많았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각 기업 그룹에서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관련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향후에 투자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 감안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투자 계획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식의 결과물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런 점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투자가 예정되는 주요 섹터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하면 보면 좋을지도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지금 시장 내에서 가장 이제 그 주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예. 반도체나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바이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K 그룹에서 지금 뭐 3대 역점 사항으로 하는 BBC라고 하는 뭐 배터리하고 바이오, 그다음 바이오 예. 칩 이래서 이제 BBC가 되는데요. 이런 분야는 뭐 여전히 관심사항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뭐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번에 이제 대규모 투자나 R&D를 통해서 기술을 그 후발 업체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서 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일 수는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외 경제 여건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가 단기적인 상황에서 끝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대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런 투자에 관련돼서 좀 관심을
정부가 보시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시면 일단 주가 조금 조정받았을 때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섹터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분야는 뭐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